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경 제10장 보호효행에 대해서 역시 두 분, 안명호 총재님과 최송정 이사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선 총재님께서 보호효행에 대해서 강설을 해주시고 고견을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감염 예방이 3차 유행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모두 다 같이 정부 방침 지시에 따라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충경 제10장 보호효행에 대해서 원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유효자는 필귀여충이라, 여기서 귀할 귀자는 제일 앞인데 제일 앞선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효는 반드시 충보다 앞서서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구불행이면 충을 진실로 행하지 못하면, 효를 얘기하면서 충을 행하지 못하면 하는 말이 약간 이상하시겠습니다마는, 이 충은 중심, 나라에 충성하는 충이라는 것보다 마음을 좌우로 우로 끼울지 않는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효도도 마음을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 불행 소설이니 가소를 거느릴 수가 없으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권한, 아버지 권한으로 윽박질러서 말을 듣게 하면 마음속으로 진심으로는 안 따를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진심으로 정성껏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따르는 사람을 복종을 못 받게 된다. 그러면 유비기도니, 이것은 효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러죠. 아버지가 효자라야 아들도 효자가 되느니라.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할머니께 효도를 하셔야 그 손자가 아버지를 보고 효도를 따라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시로 충불급지면 그 중심이 효도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이 불급지면, 실천에 미치지 못하면 실기순이라, 그 본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면 비유위신이요, 그 자기 자신만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욕됨은 부모님에게까지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집 안에서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공경한 습관으로 행동이 익혀지지 않으면, 바깥에 나가서 윗전을 볼 때도 아버지 친구 되시는 분을 보고도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기면, 그 지나가는 어르신들은 저 아무의 자제일 텐데 가정교육이 잘 못된 것 같구먼, 이렇게 이야기를
다른 데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급 기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잘하면, 집에서 잘 습관이 되면 나아가서도 자연스럽게 윗전을 공경하고, 형님 같은 분에 공경하고, 친구 같은 분에 우애롭고, 스승님에게 존중하고 이러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까닭으로 군자는 행기호에, 군자는 여기서 학습을 다 마친 완성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군자가 되려고 공부해 나가는, 군자를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은 그 효를 행함에 있어 필선이충이니 반드시 그 마음을 정직하게 하는 것부터 먼저 할 것이니, 갈기충이면 그렇게 하는 데에 온 정성과 힘을 다하면, 즉 복록지은이라 복과 녹이 이를 것이니라. 복이란 말은 남의 칭찬을 받는 것이요, 녹이라는 말은 취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취직이란 말은 우리가 어느 직장이든지 이력서를 넣고 나가거나 아니면 길에서 캐스팅을 나가거나 이렇게 될 때 면접관이 벌써 보고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록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더 지인 애경지심하여, 여기서 다함을 얻어, 다함을 터득해서 이 말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가? 요즘 사랑합니다 하는 인사가 보편적입니다마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사랑, 내외간이 부모님에게 존경을 하는 사랑,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과 조상님께 하는 사랑, 친구 간에 하는 외로운 사랑, 똑같은 사랑의 표현이 들어갑니다마는 그 정도는 엄격하게 분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수라고 합니다. 사랑에도 분수가 있고 용어에도 분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충 말씀드립니다. 지인 애경지심하며 사랑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다하며, 여기서 확실히 할 것은 사랑하는 마음은 따뜻함이 있고 공경하는 마음은 강직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은 정을 담은 것이요, 공경으로 행동하는 것은 행동으로 보이는 모습에 치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와 경의 마음을 다해서 이양기친하고 그 부모님을 본향하고 시급어인이라 다른 어른, 여기서 사람인 자는 보편적인 다른 어른에게도 자기 부모님에게 하듯 하는 것이니라. 차지위 보효행이니라. 이것을 보효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존할 보자는 넓을 보자의 뜻, 보편적인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에 이르기를 효자불개하니, 효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여기 괴자인데 효자는 숨길 수가 없어요. 효자는 숨어 있어도 영석이연이라 그 또래들이 벌써 알고 멀리 길게 칭송하느니라.
효자는 암만 숨어 있어도 산골짜기에 있어도 그 일가친척 도시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순임금이 효자이셨습니다. 순임금이 효자셨는데 그걸 지방민들이 추천을 해 올렸어요. 효자 표창을. 지금처럼 연말쯤 돼서. 근데 마을에서 면으로, 면에서 군으로, 군에서 도로, 도에서 나라로 한 사람씩 특별한 분을 추천해 올린 것이 연임금한테 올라갔던 것이 순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효자이시니까 순임금은 연임금의 사위가 되셨고 연임금의 뒤를 이어서 천자 임금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요 앞에서 말씀드린 달기충즉 복록지으니라 복과 녹이 이르니라 하는 신뢰의 말씀으로 부연해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간단히합니다. 보효행이라는 주제에 효행을 잘 보편적으로 보존도 하고 널리 알리라는 그런 좋은 말뜻으로 보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조선사회에서는 각 지방마다 그 효자 연료, 효부, 표창을 하고 정년문도 세우고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걸 잘 보존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효경 충경이라는 책이 성균관에서 2000년도에 출간이 됐더라고요. 네. 이걸 이제 최송정 이사장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소개를 하시는 건데 충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역시 효경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강조한 의미로 효경과 충경을 단행본으로 이렇게 단권으로 이렇게 발간을 해서 전국 유림들 향교에 보급을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창규 처음에 청년유도 회장이 안 선생님이 그 번역한 충경, 이 충경을 소문을 써 주셨는데 그 당시 23년 뒤에 성균관장이 되셔가지고 이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지 발간을 해서 홍보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성균관 유림이 효경과 충경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 왔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 우리 이사장님께서 본문을 성독을 해 주시고 또 고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부유효자는 필귀어충이라 충구불행이면 소솔유비기도니라 시로 충불급지면 이실기순이라 비유유신이요 욕급치냐 아니라 고로 군자행기호의 필선이충이니 갈기충이면 즉 복록지은이라 고로 득진 애경지심하여 이양기친하고 시급어인이니라 차지유 보효행냐 아니라 시에 운하되 효자 불괴하니 영석 이유라 하니라. 예. 성균관에 그 전례위원장으로 있을 때 내가 한편에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예, 충효예를 그 중에서 그 한 대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늘 땅을 더불어 나란히 할 수 있는 까닭은 효도와 공경의 천성을 자각함으로써이다. 효도와 공경은 인간의 도리요 천지의 원상으로 이것이 믿음의 뿌리가 되고
진실의 원천이 되며 충실의 바탕이 되는 바, 인간의 가치도 여기에 있는 것이요 인생의 보람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어려서는 누구나 어버이를 사랑하나니 천성의 발로요. 자라서는 누구나 어버이를 공경하나니 본심의 노출이다. 이러한 천성의 발로를 확충하고 본심의 노출을 성찰하여 그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효요. 나아가 그 형제 사이에 우애 있는 것을 제라고 하는 바, 효를 말미암아 제에 이르러 가는지라. 효가 사랑과 공경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효는 인간의 행위의 본원이 된 바, 사랑이 이로부터 싹트고 공경이 이로부터 솟아나와 마침내 인간의 성명이 밝혀지고 자기의 책무가 드러나게 되므로 바야흐로 효는 숭고한 도덕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네.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효는 도덕을 강조하셨는데 도덕의 근본이 효다. 예. 또 더불어 이제 충효래, 이것은 이제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은 도덕의 핵심이 충효예로 예.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데, 효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도 과천에 한국효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활발하게 그 청소년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 공감 효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기도 내 고등학생들을 포럼 형식으로 해서 효에 대한 그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대전에는 뿌리공원 근처에 전시관이 있어가지고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에 대한 그런 활발한 활동을 거기서도 하고, 또 인천에서는 성산효도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대학생들을 대학원 과정을 거쳐서 효문화에 대한 그 인식을 더욱 높여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우리 또 한국효문화연구원이 성립이 돼서 김익수 교수를 비롯해서 많은 또 효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효정 포럼 같은 그런 단체도 있고 해서 효에 대한 그런 관심과 교육, 또 장려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단법인 충효래 실천운동본부가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서 충효예에 대한 그런 청소년 인성교육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이 보효행의 뜻이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재님께서 좀 더 보완하실 수 있는 말씀이 계시면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과 사회장님께서 자세한 근황과 주위 사회단체의 효문화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광범위한 효문화, 시설, 단체, 책 속에 묻혀서 살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뭘 생각을 해봐야 하느냐. 우리가 요즘 살아나가는 세상의 뉴스를 신문을 통해 보거나 텔레비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거나 사회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거나 정말 효문화가 잘 행해지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 효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지 효 문화가 알맹이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말만 무성하지 내용은 효 문화가 사라졌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요즘 우리가 듣기에도 또 말로서 전하기에도 아주 거북스럽고 참 표현하기 어려운 지경이 많이 있습니다. 효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자녀가 부모님을 해치려고 맘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어느 부모가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참혹한 지경이 많이 들립니까? 보입니까?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이건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저부터도 저희 가정에서도 혼자 근심하고 내 자신에게 반문하는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때때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침 꿀꺽 삼키고 참고 넘어가고 눈 거슬리게 본 것이 있어도 슬쩍 못 본 채 하고 저도 지나온 80여 년 생각을 해보면 강보에 쌓인 애들을 보았을 때는 따끔하게 일러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50이 넘어가니까 식구들이 조금 거북한 일이 하는 게 있으면 집사람한테 넌지시 한마디 하고 말면 집사람이 또 다독거려서 얘기해 주게도 되고 이렇게 청청시야에 도리가 있습니다. 이 도리를 알게 모르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 가소를 다스리는 어른의 도리이고 그것이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온 나라 사회가 효행이 아쉽다고 하는 이렇게 된 때에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나 어른된 입장에서 지도자된 입장에서는 저게 내 책임 아닌가 이렇게 반성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말씀 올립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그 효행의 사회적인 문제점까지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더욱 보효행의 정신과 뜻이 이 사회에 좀 더 확고하게 전개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